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현.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책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은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츠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은 나쁜 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데이터가 말하는 인간의 속마음,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들려드립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한다. 인터넷 검색이나 그 밖의 온라인 반응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뇌시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츠는 빅데이터가 사람의 심리를 엿보는 아주 새로운 방법임을 보여준다. 키보드로 얻은 익명성 덕분에 사람들은 매우 이상한 것을 고백한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기대 없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식을 구하면서 남긴 흔적은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정보 검색 그 자체가 정보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사실, 인용, 농담, 장소, 사람, 물건, 도움을 검색하는지는 그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막연한 추측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해준다. 2016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는 여러 소수 집단을 모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용인할 미국인은 거의 없으리라고 말했다. 당시 여론 분석 전문가 대부분은 트럼프가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권자 대부분이 트럼프의 행동이나 시각에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트럼프가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몇 가지 단서가 나왔다. 예상치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 흑인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해서 트럼프의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여론조사에 답했다. 하지만 흑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 정보를 구글에 검색해본 빈도는 현저히 낮았다. 선거 당일 클린턴은 흑인의 낮은 투표율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구글 검색은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놓치고 있던 유의미한 숫자의 미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악의와 혐오를 드러내줬다. 검색 데이터는 우리가 여론조사에 의지하는 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사회와는 매우 다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자주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에는 물론 자신에게도 한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더는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8년 후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트럼프가 흑인이 백인 살인에 대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도 아닌 주장을 리트윗하고 인종주의 반대 사회운동 BLM, Black Lives Matter의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들을 옹호했는데도 말이다. 현미경은 연못에 있는 물 한 방울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보여줬다. 망원경은 밤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 사회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직관만을 따르거나 컴퓨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직감을 따라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수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경험이 가진 타당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쓰는 말로 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데이터에 비중을 둔다. 또한 인간은 극적인 것에 강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직관에 의지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의 소재가 꽤 일반적이라고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 천식보다 토네이도를 더 흔한 사망 원인으로 평가한다. 사실 천식 사망률은 토네이도보다 70배 높다. 천식으로 인한 사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좋은 데이터 과학의 방법론은 직관적이지만 그 결과는 직관에 반할 때가 많다. 데이터 과학은 자연적이고 직관적인 인간의 행위에 따라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는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데이터 과학자의 목표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직관과 어긋나는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왜 다른지 설명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이루는 요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 새로운 정보에서 많은 식견이 발견됐다. 무엇이 매체 편향성을 주도하는지, 무엇이 첫 데이트를 성공시키는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엇을 데이터로 간주하는지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학자들은 물론 기업가들에게도 큰 가치를 지닌다. 구글은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돈의 흐름을 구축한다. 구글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 브린과 페이지는 단순히 단어 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찾았다. 웹사이트들은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종종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들을 링크해 놓는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을 언급한 뉴욕타임즈 기사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놓는 식이다. 이런 종류의 링크는 다른 검색 엔진은 고려조차 해보지 않은 데이터였지만 해당 주제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대단히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줬다.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경쟁자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글은 더 나은 유형의 데이터를 찾음으로써 검색 분야의 지배자가 됐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람의 상황은 구글과 다르지 않다. 빅데이터 혁명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구글.com 검색창에 왜라고 입력하면 현재 자동으로 완성되는 처음 두 가지 질문은 왜 하늘은 파란가요와 왜 윤일이 있나요이다. 이것이 왜로 시작하는 문장을 완성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질문이다. 세 번째는 왜 내 똥은 초록색인가요? 이다. 자동 완성 기능이 마음을 흔들 때도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정상인가요? 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제안은 죽이고가 나온다. 이어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것이 정상인가요? 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제안은 가족이다. 구글 검색은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구글 검색 데이터나 인터넷에 있는 다른 진실의 셈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마음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여준다. 마주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어둠과 싸우는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세상의 문제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다. 구글 데이터는 평범한 정보원이 흔히 놓치는 위기 상황을 알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구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심각한 경제 침체가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는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그러나 공식 데이터로는 경기 침체 동안 아동학대가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른이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동학대가 감소했을까? 실제로 감소한 것은 아동학대 신고이지 아동학대 자체가 아니었다. 이 기간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검색은 증가하고 아동 사망률은 급증했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 예측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는 끔찍한 검색이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분명히 말한다. 2015년 미국에는 이슬람 교도를 죽이자라는 검색이 약 12,000건이 있었다. 그러나 증오 범죄로 이슬람 교도를 살해한 사건은 12건이었다. 이 무시무시한 검색을 한 사람 대다수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런 검색을 검토해서 특정한 잔혹 범죄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수준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한다. 폭력 영화가 개봉하면 범죄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많은 사람이 광고에 노출되면 해당 제품의 사용이 늘어날까? 한 남성이 20세 때 우승했던 야구팀을 40살이 돼도 응원하게 될까? 이는 모두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질문이다. 우리는 솔직한 데이터 더미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정보들이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데이터를 본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겠죠? 좋은 일에 바르게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책 듣는 10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